아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경제학 교수님 경제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사회문화를 조금 하시고 경제를 하세요. 이번에 문제를 봤더니 뭐라 그럴까 정말 그랬잖아요. 제가 예상했다라기보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출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중요하겠다가 많이 다뤄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제 배분을 판단해 보니까 사회문화 5개예요. 그렇죠? 사회학 4개에다가 문화인류학 이렇게 구분했지만 조사 방법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배분이 좀 잘못됐죠.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유출해보자고 한다면 지금 기입형 세계가 사실은 사회학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제가 보기에 문제가 탈락된 게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이기적 자살이라든지 이쪽에 그 배버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원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상 문제가 있었다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집어넣은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한 함량이나 다뤄야 될 함의가 약하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출제가 됐다라고 보고요. 맨 처음에 들어가 보면 이제 어느 사회학자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번에는 대부분 다 나왔을 때 그냥 사회학자 이름을 공개적으로 써놨는데 이건 어느 사회학자라고 하는 예저 정태를 했으니까 아마 이 3번 문제가 아마 끼어 들어간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강조를 했었죠. 이제 사회학자 고전 사회학 이론 중에 이 사람들만큼은 조금 자세하게 보세요. 이번에 나옵니다. 예,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디르켐이었죠. 그래서 디르켐에서 이제 몇 가지 내일 주제들이 있었는데 역시 자살이었고 우리는 아마 훈련하기로 이제 이 자살들에 대한 뜻까지 이제 다 썼던 연습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사회문화 문제 특징이죠. 뒷부분에 이제 밑줄이 쳤으면은 그 위아래 모두 다 답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약간 함정을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이라고 맨 처음에 나왔다라는 이러한 결과는 이라고 나왔어요. 위에 있는 어떤 자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유형의 자살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적 통합 정도, 결속력의 차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것만 보고 가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자, 통합 정도가 낮아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회에서 어떤 규정하고 있는 이런 게 낮아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노미 떠올립니다. 그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서 자살하게 되면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끝났어. 갑자기 뒤로 가더니 아래쪽에는 유형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니 자, 바로 위에 아래쪽에 유형의 위에 보면 집합의식이 약할 때라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냥 자살하면 아노미도 되고요. 또 뭐가 되죠? 이기적 자살이 되죠. 근데 이기적 자살이란 건 철저하게 아노미하고 달리 개인의 의지가 많이 들어간 사적인 자살이다. 지극히 개인적 자살이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통합 정도에서 끝나서 자살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자기 파괴 욕구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개인의 삶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낀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 정도가 약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개인 삶에 대한 무의미라든지 심지어 이제 강조를 하고자 자기 파괴 욕구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아노미에서도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죠. 자살은 가장 사적인 행위다라고 아주 그냥 결정타를 써줍니다. 사적, 개인적, 인디비주얼. 그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아노미 아니지. 사적인 자살을 써야 되니까 철저히 이기적 자살로 가야 되겠죠. 아노미적 쓰신 분 몇 분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아노미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아노미적 자살을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렇게 판단하셔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긴 그래요. 근데 몇 분의 그런 오답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얘기는 우선 이래요. 첫 번째는 자살 유형 제대로 구분 안 해서 그냥 대충 쓰셨다. 두 번째, 제발 문제 앞뒤에 있는 것 좀 확인하고 쓰셔라.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고민을 한 번씩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두 가지 아마 유형에 속하셨을 것 같고요. 이 디르켐이 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앞으로 디르켐의 기본으로 돌아올 겁니다. 베버처럼요. 그래서 차후에는 역시 디르켐 역시 주요하게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는 아다시피 사회문화의 공통적인 흐름이 하나 있어요. 교과과정에서 가져옵니다. 교과과정에서, 이 교육과정에서 쓰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데, 역시 개혁과 계층에서 이거는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내용으로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배번은 정말 끊임이 없죠. 징하죠, 정말. 그죠? 이념형부터 합리화부터 지금 뭐, 이것까지 또 냈어, 그지? 그러니까 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점짜리로 가게 되면 아마 서술형 쪽에서 나올 텐데, 배번라고 하면 이거죠. 3P에 대한 얘기죠. 3P에 대한 얘기.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니까 재산이라고 나왔어요. 경제적 자원 또는 자산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안전하게 이제 또는 자산까지 써줬네. 여기서 저는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프리스티지, 자, 세 가지가 뭐였죠? 프로퍼티가 있고요. 아, 괜히 영어 쓰니까 있어 보이는 건데, 그러지 않을게요. 예, 재산, 자원이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거기에다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파워, 힘, 권력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로서 들어가야 될 거라고 한다면,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신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해석했냐면, 책들마다 조금 달라요. 예, 이거 나온 김에 한번 더 찾아봤는데, 명예. 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프리스티지라는 베버의 원전을 갖고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명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라는 단어보다 위신, 명예라고 하고 프리스티지하고 안어예요. 이걸 갖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서술을 할 때는 구분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봤더니 프리스티지를 갖고 우리나라 들어간 여러 가지 예문들이나 문장을 봤는데 명예로 또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 그쵸? 그렇다면 이 만약에 위신이라고 쓰게 되면 저는 이거 갖고 충분히 맞다고 보는데 앞에 있는 거하고 맞춰봅시다. 경제적 자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의 차이는 지집단, 그 다음에 권력의 차이다 나왔어요. 그럼 앞에 있는 경제적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 앞에다가 예, 사회적이라는 단어까지도 들어가 주게 되면 괜찮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자면 사회적 위신 또는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써도 될 것 같고 사회적 명예라고 쓰시는 분 있어요. 애매하긴 한데 사실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명망이나 명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성이나 인망 같이 사람들이 자신의 것에서 명성,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있고 여기서 인망이 펼쳐져 있는 것을 명망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위신이라고 하는데 명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로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외로 이제 뒷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죠. 뒷부분 내용에 대해서 그냥 배번이 이런 걸로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말 단순하게 3P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냐라고 하고요. 오답. 이거 쓰신 분 있어요. 생활 양식, 생활 태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세요. 예, 이해갑니다. 근데 뭐냐면 이 사회적 위신이나 명예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냐면 지위가 발생하죠. 지위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생활 양식 때문에 지위 집단이 발생하냐? 노. 위신이나 명예 때문에 지위 집단이 발생합니다. 즉 이거가 종속 변수면 이게 독립 변수죠. 그럼 생활 양식 때문에 지위 집단이 발생하느냐? No. 생활 양식은 이제 부르디에가 얘기 어떤 생활적 태도나 이런 건데 이건 언제 발생? 지위 집단 이후에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 양식은 지위 집단 전에가 아니라 지위 집단이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쪽으로 쓰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게 되면 정말 5번. 저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은 정말 징하게 했죠. 레비스트로스. 별 문제 다 했죠. 기능주의를 섞어보고 이거하고 섞어보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거 나올 때가 됐다. 이때까지 나머지가 2번씩 나왔는데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얘가 나올 때가 됐다. 만약 문화인력이 나온다면. 근데 구조주의가 나왔는데 좀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그렇죠? 너무 티냈지. 근데 낚이신 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낚이신 분이 있는데 낚이신 분에 대해서 이래요. 구조주의를 모른다라기보다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해석이란 거는 역시 이것도 독립변수, 종속변수에서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의례, 종교적 의례 나왔어요. 와, 무슨 기능주의나 뭐 구조주의나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와 있죠. 종교적 의례나 일상생활에 나타난 여러 행위 유형이 나타나는 표현되는 문화라고 나왔어요. 그럼 문화라는 게 있으면 이 문화가 어디서 나타날지 인간의 심층 심리에 있는 구조가 들어온 거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심리가 있는데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심층 구조다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신경 쓰겠다는 거는 심리인지 심층 구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심층 구조라고 한 가지 캐치하시면 구조주의가 되는데 한 번 더 밟아줍니다. 뒤에 가서 파고 들어가면서 그러한 문화에서 결정된 인간의 의식 구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게 심리에 대한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는 심층 의식 구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기로 가야지. 그렇죠? 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발생하는 가장 근원적으로 묻겠다가 그 다음에 의식구조라는데 한 번 나왔죠. 구조가 몇 번 나왔어? 2번. 자, 그래서 또 써줘요. 심층의 의식 수준까지 인력을 확대시켰다. 지겹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줘요. 공통의 의식구조 또 써줘요.
말하니까 좀 그렇네요. 맞으셨을 거예요. 그죠? 다 잘하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심리적 구조주의다. 없는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구조주의 레베스트로스를 적합하게 써주냐라는 거고, 이론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구조주의가. 그럼 차후에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는 구조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공헌점이나 비판점까지 정리를 하는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써줬잖아요. 이제 다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내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그런 선언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시게 되면 논란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약간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13번 실험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회학 공부할 때 말씀 많이 드린 게 있어요. 제발 이렇게 기출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런 걸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한테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단어들로 여러분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조사 방법으로는 항상 한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전까지 보게 되면 논술에서 양념으로 나온다라든지 다른 데 이제 껴들어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단독으로 하게 되면서 실험법, 자료 수집 방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고전적 실험 설계의 세 가지 구성이어서 우리는 이런 문제 볼 때 교수 얼굴부터 들어오지 지문부터 안 들어오잖아요. 딱 보자마자 공포감 느낍니다. 이게 뭐예요? 하면서 이러면서 독립 종속 변수 사전 사후 검사 있어요. 근데 세트 보니까 독립 종속 변수 사전 사후 검사 그리고 뭔가 하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읽어보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죠. 첫 번째 보니까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보이나요? 내용에? 예, 있죠. 체중이 그렇죠? 규칙적인 운동이 체중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있네. 그지? 두 번째.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동안 해서 체중을 먼저 측정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체중 다시 측정해서 사전 사후 있네. 그러다가 쭉쭉 나가면서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했냐 봤더니 뭔가 실험법에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게 뭐였죠? 네, 통제 집단이지. 결국 이 통제 집단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 이 통제 집단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사실은 다 쓸 수가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이거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 비교 집단.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됩니다. 근데 만약 쓰고 싶으면 이게 디귿에 대한 서술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 어떤 게 더 큰 아이냐, 큰 개념이다라고 하냐면 비교가 더 크네요. 통제란 거는 독립변수의 처치에 대해서 실험을 보기 위해서 독립변수에 대한 영역을 완전히 제거한, 통제한 얘기죠. 독립변수를 완전히 제거해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비교 집단이라는 거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독립변수하고 또 다른 변수의 영향을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비교 집단도 됩니다. 즉 비교 집단의 개념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 집단으로 만약에 쓸 경우 우리가 이제 책에 혼재되어 있어요.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문화 책에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 있고 엄밀하게는 사실 통제와 비교에 대해서는 이 범위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원칙이다가 맞아요. 그렇다면 통제 집단으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답안으로 가면은 우선 첫 번째 들어야 될 게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이겠죠.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요소를 썼으니까 기억에는 이게 들어간다라고 서술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활용하여 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니은과 디귿을 짚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괜히 그거 했다가 틀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활용하여라는 얘기는 굳이 이걸 쓰고 들어갔다가 오류가 있을 경우 괜히 거기서 감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활용하여라는 얘기는 우리가 문장으로 녹여내면 되지 굳이 쓰지 말라는 거 억지로 쓰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연습했죠. 쓰지 말라는 거 쓰지 말자. 사회학자 이름 쓰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내용만 쓰자. 그냥 갑이라고 가자. 안 틀려요. 요구하는 게 그건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괜히 디귿에다 일반화라든지, 그치? 무슨 여기다가 비교 처치에 대한 이런 걸 괜히 함부로 써놨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짓은 안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쓰신 분이 있으면 맞게 쓰셨으면 상관없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마셔라라는 거. 자, 거기 보시면은 니은과 디귿에 들어가는 내용을 활용하려 이 실험 설계상 문제점 설명하시오. 목적이 뭡니까? 문제점 설명하라요. 뭐가 문제예요? 통제 집단 없잖아. 통제 집단 없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밑에다 교수님이 설명한 게 있어. 뭐라고 써놨어요? 결국은 실험 결과의 내적 타당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회 연구 방법론, 이제 조사 방법론 책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한 번에 읽으신 적 있을 거예요.
내적 타당도라는 것이 있는데 내적 타당도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이런 논리적인 관계 영향력을 이제 높일수록 나타나는 내적 타당도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낮아졌다라고 했죠. 내적 타당도가 어떻게 됐어? 저해된 요인이라고 해서 이게 사회조사 범원의 9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9가지가 쭉 나와서 거기 보게 되면 뭐 어떤 성숙 시간의 경과라든지 잘못된 표본 선정에 이러한지 그 책에 잔뜩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냐?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말을 잘 쫓아가시면 이 지문에 답이 다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기억의 실험집단, 통제집단 짚으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틀리신 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이거 틀리게 되면 뒤에 있는 게 오류를 겪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 없을 거고요. 니은은 그래서 뭐가 없는 것이 설계 자체 문제다? 예, 통제집단이죠. 그렇죠? 통제집단인데 니은의 통제집단 규정을 자꾸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고 통제집단이 없는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 통제집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반화가 바로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를 일반화로 규정 짓고 이렇게 푸는 게 있는 게 내적 타당도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독립변수를 써라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통제집단의 정의가 뭔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통제집단이 뭔데요? 통제집단인 건 그렇습니다. 아주 여기 나와 있는 단어로 쓸게. 우리가 정의 말고.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실험 나와 있죠, 실험. 실험이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내용은 없지만 요 정도는 있지. 실험 효과예요. 실험에 대한 실험 처치 효과라고 나오는데 처치 효과가 이제 원래 나와 있는 거라면 실험 효과라는 단어 우리가 쓸 수 있죠.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 비교하기 위해 만든 집단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쓰면 돼. 뭐라고 마지막에? 실험 효과에 대한 비교를 하기 힘들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실험 효과 비교라고 썼으니까 비교란 내용이 여기 들어가지. 우리가 통제 집단을 다른 말로 비교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통제 집단 갖다 쓰고 이거 두 개 쓰면 나머지 다 커버 되는 거지. 아시겠나요? 그럼 통제 집단이라고 안 쓰고 비교 집단이라고 쓴 K로 갑시다. 비교 집단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는 통제한 내용에 대한 딱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아예 안 한 사람이 이걸 보는 경우도 있어. 과체중 사람들. 근데 또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 이제 뭐 유예를 둔다든지 비교 집단은 그래서 통제 집단도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비교 집단의 목표 역시 뭡니까? 실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교 집단이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안전하게 가는 건 통제 집단이 여기서는 내고 싶었다. 이거의 키워드는 뭐? 통제 집단이다. 그러면 통제 집단까지 나왔으면 이제 또 다른 집단 뭐 매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확대시켜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심리학으로 잘 만들어서 낸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여러분한테 가장 관건이 아니었을까라고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험 설계상 문제점이니까 앞에 있는 상단에 나와 있는 어떤 실험의 내용들을 갖고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집어넣어서 쓰신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목적이지? 니은과 디귿에 들어가는 거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사실 사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썼다라는 건 뭐냐면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쓴 게 괜찮나 불안해 갖고 더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쓰는 게 맞냐 안 쓰는 게 맞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B형으로 넘어가서 정석이론에 대한 얘기죠. 야, B형의 4번입니다. 사회변동에 대한 교사학생의 대화이다 라고 나왔어요. 예. 저번 때 세계체제론. 그래서 이번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석이론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저는 진짜. 네, 구조지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석이론이라고 했었을 때 정석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라는데 근대화론 문제잖아요.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이론에서는 이제 거시적으로 근대화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경제 발전 단계, 경제 성장론, 러스토우의 그 말을 갖다 썼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틀렸다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론을 쓰는 게 맞긴 맞는데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교사가 쓴 개발도상 선진국이 되게 전통 생활식 포기하고 선진국 제도가치 수용해야 한다고 이 얘기를 명확하게 자신의 논문에다 얘기한 사람이 노스토우예요. 그러니까 로스토는 근대화론으로 구분하는데 근대화론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규정을 이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봤더니 이 이론의 단선적 사회진화론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서술이 애매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목적하는 건 근대화론인데 과연 경제발전 단계론을 썼을 때 맞게 할 것인가? 저는 이거 맞게 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쓰신 분은 못 봤어요. 근데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확장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로스토우 근대화론에 대한 견해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정답은 이제 근대화론이 좋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니다. 근대화론에 대해서 비판점. 분명히 얘기했죠. 근대화론은 뭐만 낸다고? 강점 안 낸다고. 비판만 낸다고. 그것 때문에 후기에 나온 거고 세계체제론 강조를 한다는 거는 근대화론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 개념을 내는 거지. 그럼 비판을 봐. 근데 그 비판에 대해서 정진한 다음에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돼? 종속이론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걸 비판해서 찾느냐? 저희가 훈련하게 있죠. 종속이론의 공헌점 또는 종속이론의 강점이라고 표현했죠. 종속이론이 왜 나왔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근대화론에 문제가 많아서 나온 거라. 쉽게 해서 이걸 써달라는 건 종속이론의 강점, 종속이론이 왜 나왔는지 그걸 알고 있느냐? 거기에서 근대화론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느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썼을 때 그냥 근대화론의 비판점을 그냥 갖다 쓸 게 아니라 종속이론의 입장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 떠오르면 지문에서 찾읍시다. 첫 번째에서 하나 해볼까요?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가 눈에 하나 띄죠? 포기하라라는 거지. 후진국이 갖고 있는 후진국이라면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제도나 가치, 여기 선진국의 제도나 가치라는 단어 나오죠. 선진국이 제도나 가치가 개발도상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간주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걸 갖다 쓰면 되겠지. 종속이론은 그게 아니잖아. 저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니네가 더 우월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학생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주시죠. 예, 고마워요. 두 번째 학생의 모습 보면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발견된 경제발전 유형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네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제발전 유형의 규칙이니까 서구화가 무조건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찾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비슷하다 보니까 하나를 써야 되는데 종속이론의 근본적인 강점을 안 쓸 수가 없는 거라. 종속이론은 바로 뭐냐면 이 로스토의 이론 자체가 근대화에서 이들이 발전하지 못한 게 어디에 존재한다? 니네들의 제도나 가치가 굉장히 후지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발고 국가가 발전 못한 것을 어디서 찾고 있다?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종속이론은 어떻게? 이걸 거시적으로 외부적 요인에서 찾았다. 이렇게 쓰면 아주 심플하죠. 국제적인 역학관계로 파악했다. 이것도 괜찮죠.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좋은 이유, 서술이 좋은 이유. 바로 세계체제로 문제, 그런 지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답을 써라가 바로 그런 이론이에요. 세계체제를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거기 종속이론하고 세계체제를 헷갈리게 써놨어. 그치? 그래갖고 멀쓰네 했었는데 거기 나온 지문을 갖다 여기다 쓰게 되면 정확한 답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를 낼 때 그걸 갖다 보고 내신 거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회학에 있어서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답을 쓰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봐야 될 게 아예 그냥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겠냐면 기출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한번 써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다 베끼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 이걸 갖고 어떻게 문제가 연관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런 연습이 주가 돼야 된다. 단순한 기출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이런 게 나왔다 해서 그치지 말고 기출에서 서술된 문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화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 쪽 사회학의 중요한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본인이 답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거기서 한번 여쭤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엘 교수님 총평 있겠습니다.